망상은 때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망상은 소설, 만화 등 창작물로 표현되어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정도를 지나친다면 흑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망상이 도를 넘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수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정신이 이상해진 상태로 사람을 죽인다면? 그 피해자가 살인자의 가족이라면? 이번 이야기는 1913년 독일의 이야기로 가족을 포함하여 14명의 사람을 죽이고 11명을 다치게 만들었지만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자, 당시 독일 제국의 밀하우젠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진 에른스트 바그너의 이야기입니다. 바그너의 불행한 일생. 바그너는 1874년 9월 22일 루트비히스부르크의 근처 에글로하임이라는 지역에서 10명의 남매 속 9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바그너의 형제들은 대부분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바그너가 자기의 가족을 죽인 1913년에는 형 1명과 2명의 누나만 남아 있었죠. 술로 문제가 있던 아버지는 바그너가 2살 때 죽었습니다. 바그너의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재혼도 했지만 많은 일로 인하여 바그너가 7살 때 이혼을 했다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독일에서는 바그너의 어머니 역시 술로 인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매춘까지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환경 속에서 바그너는 마을에서 과부의 소년이라고 불렸으며 어릴 때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돌에 시달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바그너는 머리가 좋아서 학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타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교사가 됩니다. 자격시험 이후 1894년부터 1901년까지는 비르텐베르크의 여러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했습니다만 1900년에는 심각한 신경질과 짜증으로 9개월 동안 정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2달 동안 스위스로 가 신문에 자기의 시를 팔려는 도전까지 했죠. 1901년 7월 바그너는 다시 교사로서 밀하우젠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1901년에 바그너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바그너는 보통 사람보다 성욕이 강했습니다. 바그너는 이런 성욕을 동물에 풀었습니다. 바그너는 자기가 한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알아챈 마을 사람이 뒤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는 혹시 괜히 경찰이 자기를 체포할까봐 항상 리볼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그너는 이 1901년에 여관의 딸 안나에게도 성욕을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안나에게 자신의 딸 클라라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그너는 안나의 아버지도 자기를 멸시하고 있다 생각해서 안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1903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의 압력으로 안나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직전 1902년 12월에는 바그너를 깊이 사랑해 주었던 바그너의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고 학교는 바그너를 외딴 마을인 라델슈테덴으로 보내는 등 바그너에겐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결혼하기 전 임신은 사회에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자인 바그너가 이러한 일을 했기에 학교에서는 사회적인 시선을 신경 썼던 것이죠. 이러한 불행함 속에 바그너는 자기의 아내인 안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자기보다 직접 수준이 떨어진다면서 안나를 단지 하인처럼만 대할 뿐이었죠. 1904년 바그너는 스위스로 가서 2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바그너는 죽기 위해서 물에 빠지거나 다리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실패하죠. 바그너는 자기가 죽지 못한 것처럼 자기의 성욕 역시 죽이지 못했습니다. 바그너는 4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그너는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에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느꼈고 이에 불평도 했습니다. 1909년에 아들이 1명 죽지만 그것에도 무관심해 보이는 바그너. 아무튼 이런 순간에도 바그너는 자기가 한 실수를 마을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그너는 외딴 마을에 보내졌다고 하지 않았어? 네,
하지만 바그너는 전에 있던 마을 사람이 자기가 떠나고도 자기가 한 실수를 계속 비난하고 멀리 퍼뜨린다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1907년에 바그너는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는 그 권총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바그너는 주말에 자전거로 주변 지역을 광범위하게 돌면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취미였죠. 아무튼 외딴 마을이 싫었던 바그너는 1909년부터 1911년 사이에 계속해서 다른 학교를 가고 싶다고 요청했고 마침내 승인되어 1912년 5월 1일 데겔로우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그너는 이렇게 이사를 한 번 더 갔지만 밀하우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이 복수해라 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한 바그너. 이 지진으로 삭히고 있던 분노가 터지면서 바그너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바그너의 복수의 시작, 가족 살해. 1913년 9월 5일 데겔로우 아침 5시. 바그너의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에도 바그너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바그너는 잘 자고 있는 아내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블랙잭이라는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 찍었습니다. 바그너의 충격적인 행보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그너는 준비해둔 칼로 아내의 목을 몇 번이나 찌른 후 심장까지 찔러버립니다. 이렇게 바그너는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바그너의 다음 목표는 충격적이게도 4명의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바그너는 이 4명의 아들인 로버트 리처드, 딸인 클라라 엘사의 침실에 차례대로 들어가 나이프로 아이들의 목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를 포함한 5명은 모두 대량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5명을 죽이고 바그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죽은 시체에 담요를 덮어주고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총과 대략 500발 정도의 탄, 검은색 베일을 챙기고 자전거에 올라타 슈투트가르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8시 10분 기차에 타 루트비이스부르크로 가서 배낭을 샀습니다. 그리고 11시쯤에는 자기의 형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 형은 없었고 형수와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형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밀하우젠에 있는 아이들을 밤에 데려와도 괜찮을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말은 거짓말이었죠. 아이들은 이미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자기가 할 일이 밤 늦게 끝날 수도 있어 늦은 밤에 지낼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바그너는 몰래 총알 228발을 근처 건초 더미에 숨기고 기차역으로 가 비에티그 하임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로스 작센하임으로 떠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나에게는 독약을 먹어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는 저녁 11시쯤 자기가 목표했던 밀하우젠에 도착합니다. 바그너는 밀하우젠에 무엇을 하러 간 걸까요? 바그너의 목적, 그리고 무차별 난사. 우선 밀하우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곳은 바그너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아내를 만난 곳이었죠. 그리고 자기를 경시의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 살던 곳, 자기를 시골로 전근시킨 상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밀하우젠에 도착한 바그너는 준비했던 허리띠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베일로 얼굴을 가립니다. 가져왔던 자전거와 권총은 옥수수밭에 숨겼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에 전화선을 끊으려 했습니다만 그때 폭우가 쏟아져 포기합니다. 첫 단추가 잘 맞춰지지 않자 바그너는 방화를 저지릅니다. 바그너는 4곳의 헛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갑자기 불이 난 것에 마을 사람들은 당황해했고 이렇게 당황해서 거리에 나온 사람들을 바그너는 무차별적으로 남자에게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았습니다. 여성 피해자도 있었지만 훗날 바그너는 여성을 쏠 생각은 없었고 이는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바그너는 80여 발의 총을 쏘았고 20명이 그 총에 맞았습니다. 바그너의 방화에 몇몇 건물들은 다 타버렸습니다. 바그너가 지른 불에 헛간에 있던 동물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바그너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마구잡이로 총을 쏘던 박은호, 총의 재장전에서 실수를 해버립니다. 이 틈에 3명의 남자들이 괭이와 샤브르로 박은호를 제압했습니다. 이때 박은호는 얼굴과 오른손 몇 군데의 상처를 입습니다. 왼팔은 거의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박은호는 강제 무장해제되었지만 경찰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박은호를 발견합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자 9명, 부상자 12명이 나오게 됩니다. 박은호는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 박은호는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은호는 남들보다 잘나가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도 강했습니다. 여기서 남들보다 잘나가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 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박은호는 자신의 지식 수준을 높게 평가했고 타인을 멸시했습니다. 아내의 낮은 지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 역시 이런 이유였죠. 게다가 박은호는 시골에서 생활하면서도 항상 사투리가 아닌 표준 독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라는 의도였죠. 그리고 이것보다도 박은호는 성욕이 너무나 강했다는 점. 여기서 앞서 잠깐 말한 사건을 일으키죠. 네, 자신의 성욕을 동물에게 부딪힌 것, 무슨 동물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행위가 끝나고 박은호는 심각한 자기 혐오에 빠져버립니다. 아무래도 남들보다 잘났다는 맛에 살던 박은호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에 큰 상처였던 거죠. 게다가 박은호는 혹시 마을 사람이 보는 건 아닐까?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자기 혐오. 이 당시 아내와 결혼하게 되고 마을을 떠나게 되면서 조금은 괜찮아지는 듯 보였습니다만 3년 정도 지나니 다시금 밀하우젠에 살던 놈들이 지금도 내 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를 바보 취급하진 않을까? 그래, 그 인간들은 나를 비웃고 있을 거야. 박은호의 망상은 점점점 박은호를 사로잡고 결국은 이런 자기 망상을 자기가 믿어버립니다. 밀하우젠 놈들은 나를 욕하고 있다. 그래, 우리 가족을 전부 죽이고 밀하우젠 놈들도 전부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자. 왜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박은호는 살인을 결심하게 됩니다. 저기 근데 말이야, 가족들은 아무 관련 없지 않아? 네, 박은호는 근데 자기가 죽은 후 살인자의 가족으로 살 가족들이 괴로워하며 살 거라 생각하니 괴로웠다 라면서 자기가 가족을 죽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살인한 것도 웃기네. 아무튼 경찰이 밝혀낸 바로는 마을 사람들은 박은호가 동물과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박은호는 괜한 망상으로 아무도 몰랐을 자신만의 비밀을 독일 전국에 퍼뜨리고 이렇게 먼 대한민국에서도 언급되게 만든 겁니다. 박은호의 피해망상의 정체 그리고 결과. 박은호는 왜 이렇게 피해망상에 빠져 있었을까요? 박은호의 정신감정 결과 박은호는 파라노이아 편집증이었던 겁니다. 망상장애라고도 불리죠. 이 망상장애도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자신을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거대한 피해의식을 가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실적을 보이는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박은호가 이 분류였죠. 그리고 이런 병은 독재자들이 자주 가지는 병으로 스탈린과 히틀러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 독일의 판사는 박은호는 무언가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정신병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판결에 박은호는 강제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은호는 원래 자살을 할 생각이었기에 처음에 이런 병을 진단한 의사를 엄청나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은호는 요양원에서 1938년 결핵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박은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